네, 오늘 여기 어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감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전이 있는 카페 두 군데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카페는 루버월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고요. 이건 구글 위성으로 본 주변 단지 모습인데 여기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대지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는 방향이 이쪽 서쪽으로 열려 있어요. 나머지 3면은 다 건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 서쪽으로 향해 열려 있고 남쪽, 동쪽, 북쪽은 같은 높이의 인접 건물로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의 대지 환경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걸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 재료로. 기술사의 눈, 인상 깊게 봐야 할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뭐 23.5도 정확히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있는 북반구에서 보면 이 기울어진 방향이 여름엔 태양 쪽으로 이렇게 향하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머리 위에 거의 수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고요. 고도가 높아요. 여름엔. 반대로 겨울엔 기울어진 방향이 이렇게 태양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햇볕의 각도가 비스듬하게 누워서 오는 거죠.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남중고도라고 배운 내용인데 갑자기 왜 지구과학을 논하냐면 지금 이 건물이 바로 이 태양 고도의 변화를 활용한 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은 서양의 직사광선 이건 차단하고 겨울엔 반대로 빛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 지구과학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루버를 이용했는데 이 루버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루버입니다. 루버가 서측면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남측면 위쪽까지 이렇게 쭉 둘러싸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루버의 각도예요. 이 각각의 위치마다 철저히 태양의 높이를 계산해서 맞춰 놓은 거죠. 49도에서 79도까지. 그러니까 여름의 태양의 높이, 겨울의 태양의 높이 이걸 고려한 정밀한 과학이 루버 각도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불리한 대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런 독특한 외형의 멋진 카페까지 탄생한 거죠. 실제로 카페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여름 늦은 오후였는데도 직사광선은 없고 대신에 이제 환한 걸 이걸 볼 수 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 뛰어난 분들 많은 거 뭐 알고 있었는데 여기 설계하시는 분은 진짜 뭐 천재 같아요. 그렇게 느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이 건물 1층은 카페고 2층하고 3층은 주거 공간이거든요. 건물의 북측면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외부 창틀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어요. 궁금해서 설계하신 분께 메일로 여쭤봤죠. 답변이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이 왼쪽 편에서의 시선을 차단해 주려고 집들이 가깝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더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낮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뭔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니 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엔 불필요한 빛을 막아주는 루버가 밤엔 반대로 저 안쪽에서부터 아름다운 빛을 발산해주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파주의 루버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콘크리트 월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충북 제천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이 콘크리트 월인데 이게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가 사실 뭐 좀 가려지는 존재였잖아요. 구조체 다 만들어 놓으면 마감재로 뭐 덮어 놓거나 또는 뭐 노출되더라도 페인트가 한 겹 칠해지고 나서야 드러날 수 있는 재료였죠. 여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콘크리트를 노출시켜서 최종 마감 제재로 사용한 거 뭐 이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치 물광낸 것 같은 이렇게 매끈한 그래서 약간 비인간적인 이런 콘크리트 표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완전히 거친 모습의 노출 콘크리트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 내려가서 처음 카페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출입문입니다. 힌지가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회전문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열리는 개성 넘치는 출입문인데 이 출입문 양쪽의 콘크리트 벽을 한번 보세요. 거친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벽이에요. 카페 내부의 벽들도 무슨 화산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막 구멍 숭숭 나 있고 카운터 쪽 벽은 더 독특해요. 이렇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안팎의 콘크리트 벽 사이로 요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유리를 싹 다 끼워 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던 바위 단면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있는 곳이 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이유가 이 벽 때문이죠. 같은 재질의 벽이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그냥 길게 쭉 뻗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바로 앞에는 약수터 온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벽은 화강석을 막 이렇게 뾰족한 정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것 같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벽입니다.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장소였는데 시원하게 쭉 뻗은 테라스를 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돌, 완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그냥 듬직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고인돌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레미콘 타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콘크리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기술사의 눈, 인상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표면의 마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잔골재의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친 표면, 거푸집 붙여서 레미콘 타설하고 다음날 제거합니다. 이 수직의 벽체는 5메가파스칼이 나오면 거푸집 제거 가능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살짝 덜 양생된 상태에서 고압 살수기를 쏘는 거죠. 미세한 모래 같은 잔골재와 그 불순물들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면서 거친 질감의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콘크리트 표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다릅니다. 정으로 그냥 한 끗 한 끗 다듬은 것 같은 이 벽, 여기하고 이거 시커먼 바위 덩어리 같은 그 육중한 이 구조물, 이 두 가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또 만들었어요. 기둥 구조체 타설한 다음날 얘도 거푸집 제거하고요. 슬래브 거푸집은 아직 받치고 있죠. 이런 동바리가 쭉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평 부재는 아직 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표면을 쪼아내는 할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고압 살수기로 모래 같은 미세한 잔골재 정도 없애는 방법보다 더 큰 입자가, 그러니까 더 거친 느낌의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뾰족한 새 끝을 맞고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간 이런 골재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짝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뭐 실제 자연석 느낌이 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석한 콘크리트가 최종 마감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돌도 여기저기 가져다 놨어요. 이런 호박돌을 슬래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다가 놓기도 했고요. 1층 벤치 앞에 있는 돌, 이것도 진짜 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벽면을 보면 콘크리트, 진짜 돌, 콘크리트 이렇거든요. 야, 나하고 얘하고 누가 진짜 돌이 이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콘크리트의 전혀 새로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여기 이곳 제천의 콘크리트 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만으로 수직도도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틀 세워놓은 거랑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정밀한지가 알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정밀도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놨네요. 이렇게 처마 부분엔 요 홈, 이게 이제 쭉 저기 따라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요 홈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게, 문 손잡이 또 돌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진짜 돌이더라고요. 오늘 끝!